이번 영상에서는 저희가 멀티플 액티비티 상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상황들은 우리가 앞에서 함께 살펴봤던 상황들에서는 액티비티를 한 번 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함께 학습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운전을 드라이빙 이그젬플로 생각을 해보면 운전을 한 번 하는데 그때 이제 사고가 나거나 나지 않거나 그런 상황을 살펴본 거고요. 기업과 소비자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기업이 상품을 소비자에게 하나를 팔았는데 소비자가 그 상품을 소비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을 하느냐 발생하지 않느냐, 그런 상황들을 저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액티비티가 멀티플한 경우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드라이빙 이그젬플로 생각을 해보면 하루에 운전을 여러 번 한다거나, 그래서 하루에 예를 들어서 드라이빙 이그젬플로 생각을 해보면 하루에 예를 들어서 운전을 3번을 한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하루에 운전을 3번을 하면 1, 2, 3, 3번을 하면 각각 운전할 때마다 사고가 나거나 사고가 나지 않거나 하는 상황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각각 사고가 나거나 사고가 나지 않거나, 그래서 3번 모두 이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고, 처음엔 사고 났는데 두 번째, 세 번째는 사고가 나지 않는 경우도 있겠고, 그래서 이렇게 이 인저러가 이 가해자가 액티비티를 여러 번 할 수 있는 그런 경우,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가해자가 이제 기업이고 피해자가 소비자인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기업이 예를 들어 상품을 여러 개 판매를 한 거죠. 그래서 인저러가 이제 펌이나 컴퍼니, 기업인 경우에 예를 상품을 예를 들어서 Q개를 판매를 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품을 10개를 판매를 했으면 그 소비자 10명이 각각의 소비자가 상품을 하나만 소비한다고 생각을 하면 지금 10명의 소비자가 이 상품을 사간 거죠. 그럼 10명의 소비자마다 각각 그 상품을 소비할 때 사고가 발생을 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는 10개를 판매를 했는데 10개 모두 불량이 되는, 그래서 10개 모두 이렇게 사고가 발생을 할 수도 있고, 가장 좋은 경우는 10개 모두 사고가 하나도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 영상에서는 멀티플 액티비티 상황인 경우에 과연 우리가 소셜 옵티멈을 달성을 하려면 어떤 사회 제도를 활용을 해야 하는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우리가 유니래터럴 케어 상황을 생각을 해보겠고요. 그래서 유니래터럴 케어 상황이니까 지금 인저러가 자신의 노력 X를 사용을 해서 사고 확률을 줄일 수 있는 그 경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거고요. 그래서 사고 확률은 이제 X만의 함수가 되겠죠. 피해자는 사고 확률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경우를 우리가 생각을 할 거고요. 그리고 앞서와 다르게 이제 우리가 Z라는 변수를 이제 도입을 해서 생각을 할 건데, 이게 이제 레벨 오브 액티비티,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운 상황들은 우리가 암묵적으로 이게 Z가 1이라는 가정을 하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이제 레벨 오브 액티비티가 이제 높으면, 예를 들어서 Z가 3이 된다. 그러면
이 가해자가 액티비티를 3번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해자를 우리가 이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면 기업이 상품을 이제 3개를 판매했다는 거고, 예를 들어서 G가 뭐 100이다 그러면 기업의 예로 생각을 해보면 기업이 상품을 100개를 판매를 한 거죠. 자, 그러면 인저러 입장에서는 액티비티로부터 얻는 베너핏이 있으니까 액티비티를 선택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B라는 함수를 우리가 생각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베너핏. 그래서 G로부터 얻는 베너핏을 우리가 B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인저러 입장에서는 G가 증가하면 베너핏이 증가하니까 뭐 가능한 G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이제 인센티브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베너핏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G라는 액티비티를 G라는 변수가 증가하면 이제 베너핏이 증가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베너핏이 증가하는 이런 함수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건데요. 자, 그런데 우리가 미시경제학 시간에 배운 바에 의하면 이렇게 내가 액티비티를 높일 때 베너핏이라든가 뭐 효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렇게 추가로 발생되는 베너핏이라고 할지 효용이라고 할지 이런 것들은 그 증가하는 속도가 점점 줄어드는 그런 현상을 일반적으로 보인다는 것을 우리가 미시경제학 시간에 배웠죠. 즉 G를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미시경제학 시간에 배운 소비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자, 내가 어떤 G라는 거를 이제 소비량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자, 그러면 G라는 소비로부터 내가 효용이 발생을 하는데, B를 이제 효용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효용이 발생을 하는데, 자, 내가 햄버거 하나를 먹으면 이제 효용이 예를 들어서 뭐 10만큼 발생을 해요. 햄버거 하나를 먹으면 이제 효용이 10만큼 발생을 해요. 자, 근데 그 상황에서 햄버거를 하나 더 먹었어요. 그러면 효용이 늘어나겠죠. 근데 10보다는 적게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배고플 때는 햄버거 하나를 먹으면 이제 효용이 많이 늘어나는데, 일단 하나를 먹어서 이제 허기를 어느 정도 채운 이후에는 햄버거 하나 더 먹으면 효용이 늘어나겠지만 예전처럼 배고플 때 먹었던 것보다는 효용이 좀 적게 늘어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효용이 5만큼 늘어나요. 자, 그 상황에서 햄버거를 또 하나 더 먹었어요. 자, 그러면 효용이 늘어나긴 할 텐데 앞서 얘기한 논리대로 5보다는 또 적게 늘어나겠죠. 예를 들어서 2만큼 늘어나겠죠. 자, 이렇게 G라는 변수를 하나씩 늘릴 때 늘어나는 효용의 정도, 그걸 우리가 한계 효용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마지널 유틸리티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미시 시간에 배운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죠. 그래서 이 한계 효용이 점차로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소비를 늘릴 때 효용이 늘어나긴 하는데, 즉 한계 효용이 플러스죠. 효용이 늘어난다는 것은 한계 효용이 플러스라는 뜻인데, 이 플러스인 한계 효용의 양이 점차로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로 얘기를 해보면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G를 소비라고 생각하고 B를 효용이라고 생각을 하면, 자, 처음에 햄버거를 하나도 안 먹고 있는 상황에서는 내가 햄버거를 하나 먹으면 효용이 되게 많이 올라요.
자, 근데 이미 햄버거를 하나 먹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를 더 먹으면 자, 효용이 증가하긴 하는데 예전만큼 그렇게 많이 증가하지는 않죠. 자, 2개 먹은 상황인데 이제 하나를 또 더 먹어요. 자, 그러면 역시나 효용이 증가하긴 하는데 예전만큼 그렇게 많이 증가하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보면 이렇게 하나를 먹었을 때 증가하는 효용의 정도, 이거를 우리가 한계 효용, 마지널 유틸리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지금 마지널 유틸리티가 점점 줄어들죠. 즉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것을 우리가 미시경제학 시간에 배웠어요. 그래서 이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은 굉장히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베너핏이라는 B를 생각을 하고, 그 베너핏이라는 것이 어떤 액티비티 G의 함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베너핏은 그 G에 대해서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의 형태를 가지는데, 일반적으로 기울기가 점점 줄어드는 우리가 이 그래프에서 보는 이러한 그래프를 가지는 게 일반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즉 한 번 미분한 값은 이제 양수.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처럼 G가 증가할 때 B도 증가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증가하는 정도가 점점 줄어들어요. 증가하는 정도가 점점 줄어든다. 즉, 이 한 번 미분한 애를 한 번 더 미분했을 때 그 값은 이제 음수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2번 미분한 미분 값이 음수인 경우 우리는 그 함수를 컨케이브 펑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는 이 베너핏 펑션은 컨케이브 펑션이라고 가정을 할 거고요. 그래서 먼저 한 번 미분한 값은 양수, 그리고 2번 미분한 값은 음수. 그래서 이렇게 증가하면서 컨케이브한 펑션이다 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것처럼 이렇게 컨케이브 펑션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정을 할 때 이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아주 중요한 미시경제학에서 배운 이 포인트를 우리가 가지고 와서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베너핏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우리가 소셜 웰페어를 써보면, 그래서 앞서와 마찬가지로 인저러의 페이오프와 빅팀의 페이오프를 더해서 이제 써보는 건데, 그렇게 해보면 결국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자, 이 베너핏이 일단 나오고요. 그래서 이 베너핏은 이제 인저러의 페이오프로부터 나왔겠죠. 그래서 인저러의 페이오프 더하기 빅팀의 페이오프를 써보면 이 베너핏이라는 거는 이제 인저러의 페이오프로부터 나올 거고요. 자, 그리고 또 어떤 이제 항이 나오냐면 자, 요런 두 번째 이제 항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부분과 앞에 플러스 부분과 뒤에 이제 마이너스 부분이 나오는데, 자, 뒤에 마이너스 부분에 보면 자, 이 빨간색 부분은 우리가 이제 익숙한 부분이죠. 자,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이 액티비티 한 횟수당 비용이죠. 그래서 액티비티 한 번 할 때, 액티비티 한 번 할 때마다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사회적 비용, 그 부분이 지금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죠. 그래서 앞에서 본 것처럼 액티비티 한 번당 한 회당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이 케어 코스트, 그리고 이제 액시던트 코스트, 이렇게 두 부분으로 이제 표시된다라는 거 우리가 앞에서 배웠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한 액티비티 한 회당 소셜 코스트가 이렇게 발생을 하니까 결국 총 사회적 비용은 그러니까 이제 이 액티비티를 몇 번 했는지 그 z 값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앞에서는 사실 이 부분이 이제 없었던 거죠. 이 녹색 부분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G라는 것이 사실 1로 고정되어 있는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했던 거고, 그래서 이 앞에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 이제는 이제 G라는 값이 뭐 어떠한 양수값도 가능한, 그래서 액티비티를 여러 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G 값이 어떤 값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 첫 번째 항 베너핏이 얼마나 발생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리고 액티비티가 몇 번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회적 비용도 점점 커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앞에 부분은 우리가 소셜 베너핏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뒷부분은 우리가 소셜 코스트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 생각했던 예 중에 이제 기업의 예를 다시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인저러가 이제 기업이 되는 거죠. 인저러가 기업인 경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이때 이제 G라는 거는 판매량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판매를 많이 하면 이제 이윤이 많이 남으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베너핏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기업이 이윤을 많이 남겨서 베너핏이 남으면 그거는 사회적으로도 좋은 거니까 우리가 앞에 여기 보는 것처럼 소셜 웰페어 펑션에 이제 소셜 베너핏으로 잡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이 판매량을 늘릴 때 여기서 보는 것처럼 판매량을 늘릴 때 이제 하나 판매하는 것마다 예를 들어서 이제 R&D 비용 같은 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R&D 비용이라 이제 세이프티를 높이기 위한 이제 제품을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각 제품마다 뭐 추가로 뭐 조치도 해야 될 테고, 추가로 부품 같은 것도 이제 넣어야 될 테고, 뭐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판매량 하나 판매량 마다 하나 판매할 때마다 이렇게 이 케어 코스트가 발생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사회적 비용으로 잡힐 테고, 그리고 하나 파는 것마다 이제 사고가 발생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소비자가 그 상품을 구매를 해서 소비를 하는 와중에 뭐 불량이 발생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사고가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고가 발생을 하면 소비자에게 H만큼 이제 피해가 발생하는. 그래서 케어 코스트와 액시던트 코스트 이거를 합해 보면 이 소셜 코스트를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셜 웰페어를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우리가 이 소셜 웰페어를 극대화하는, 사회 후생을 극대화하는 이제 G의 값과 X의 값을 찾는 게 사회적 목표가 되겠죠. 그래서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X라는 것이 이제 X 값이 증가하면 상품이 더 안전하게 되는 건데, 근데 X 값이 굉장히 커지면 상품은 뭐 굉장히 안전한 상품이 되겠지만 그것 때문에 케어 코스트가 증가하니까 X 값을 무조건 크게 하는 게 뭐 좋은 거는 아니겠죠. 마찬가지로 G라는 것도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이 G가 증가하면 판매량이 증가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이윤이 늘어나니까 좋지만 그러나 이 G 판매량이 증가할 때 이렇게 소셜 코스트가 증가하기 때문에 판매량을 또 무조건 많이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또 좋은 거는 아니겠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최적 수준의 G와 X 값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게 사회적 목표가 되겠고요. 네, 그래서 결국 이 수학적으로는 이 문제를 푸는 건데 수학적으로는 결국 이 녹색으로 표시된 이 문제를 푸는 거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제 G에 대해서 미분해서 0 되는 값 찾고 G에 대해서 미분해서 0 되는 값 찾고 그 다음에 X에 대해서 미분해서 0 되는 값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찾고 싶은 값은 이제 이 Z 스타와 X 스타 두 개의 값인데 지금 식이 두 개니까 식 두 개를 연립하면 G 스타와 X 스타 값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겠죠. 먼저 두 번째 식을 보면 이제 이 Z 값이 뭐 0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가 양변에서 G 값을 이렇게 나눠주면 이제 G 값은 없어지겠죠. 양변에 G를 나눠주면 이제 G 값은 없어지고 그래서 이 두 번째 식은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 식으로부터 우리가 X 스타 값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식은 우리가 앞에서 많이 봤던 식이죠. 우리가 앞에서 많이 봤던 식이고 그래서 왼쪽은 x를 한 단위 늘리는 데 따른 이 사회적 비용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오른쪽 부분은 x 값을 한 단위 늘리는 데 따른 이 사회적 어떤 베너핏 같은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x 값을 1을 올리면 x 값이 1만큼 증가하면 이제 사회적으로 볼 때는 이 케어 코스트가 1만큼 늘어나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마지널 코스트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지널 코스트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자, 그러나 x가 1만큼 증가를 하게 되면 오른쪽에서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처럼 이 사고 확률이 줄어들고 따라서 액시던트 코스트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액시던트 코스트가 줄어드는 그 정도를 우리가 이제 일종의 마지널 베너핏으로 생각을 하면 결국 이 식이 두 번째 식이 얘기하는 거는 엑스타를 찾기 위해서 이 마지널 코스트와 마지널 베너핏이 같아지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엑스타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첫 번째 식은 우리가 두 번째 항을 이제 우측으로 넘기면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지금 두 번째 식에서 찾은 x 스타 값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 식으로부터 우리가 g 스타의 값을 찾을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도 이제 이 식에서도 마찬가지로 해석은 동일해요. 마지널 코스트와 마지널 베너핏이 같아지는 점에서 우리가 최적 수준의 이 액티비티 G 스타를 찾을 수 있다라는 게 이 식이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마지널 코스트 역할을 하는 게 이 오른쪽이고 마지널 베너핏 역할을 하는 게 왼쪽인데 그래서 결국 얘기를 하는 건 이 식이 얘기를 하는 거는 G가 1만큼 늘어날 때
G가 1만큼 늘어나면 사회적으로 볼 때는 이 베너핏이 이만큼 증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볼 때 베너핏이 지금 이 왼쪽에 표시된 이만큼 베너핏이 증가를 하는데 이게 일종의 마지널 베너핏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베너핏이 요만큼 증가를 하고 근데 사회적으로 볼 때는 이제 사회적 비용이 발생을 하죠. 이 오른쪽에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 사회적 비용이 이만큼 증가를 해요. 그래서 G가 1만큼 액티비티를 한 번 할 때마다 사회적 비용이 요만큼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마지널 코스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 따라서 이 식이 얘기를 하는 거는 이 최적 액티비티 수준 그래서 G 스타를 찾기 위해서는 이 식에서 보는 것처럼 마지널 베너핏과 마지널 코스트가 같아져야 한다. 이 두 개가 같아지는 수준에서 우리가 G 스타를 찾을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이 식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두 식으로부터 우리가 G 스타와 X 스타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최적 수준의 액티비티와 노력 수준은 이 두 식으로 표시되는 G 스타와 X 스타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적으로 사회후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액티비티는 G 스타만큼 되어야 되고 그리고 케어 수준은 노력 수준은 X 스타만큼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소셜 옵티멈을 찾았고요. 소셜 옵티멈을 찾았고 그럼 이제 그 다음 이슈는 과연 이러한 소셜 옵티멈을 우리가 유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회 제도가 필요할까 하는 것을 이제 다음에 살펴봐야 되겠죠.